이탈리아의 항해사, 그 유명한 탐험가 콜럼버스 얘기하려고 합니다. 신대륙을 처음 발견한 인물로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 발견당한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잔혹한 학살자로도 기억될 만큼 만행을 많이 저질렀거든요. 혹시 마스티프라는 개 아세요? 근데 사진 보면 얘는 그냥 사자야, 개가 아니야. 그리고 엄청 사나워. 바로 이걸로 원주민들을 잡는데, 그래서 원주민들은 쉽게 말하면 식민지를 수탈하는 과정에서 그런 학대가 벌어진 건데요. 콜럼버스가 처음에 어디로 가냐면 포르투갈로 갑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포르투갈은 이 아프리카 쪽으로 돌아가는 항로를 좀 개척하면서 항해술이 앞서 있었거든. 배도 사야 되지, 선원도 모아야 되지, 정말 막대한 자원이 들어가는 위험한 사업이잖아요. 포르투갈 왕을 찾아가. 형님, 내가 돈 좀 주면 뭐하러 돌아갑니까? 다이렉트로 내가 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시를 해요. 근데 콜럼버스가 좋아, 그럼 너 얼마 먹을 거니? 그랬더니 수수료 10%만 띱시다, 딱 이러는 거죠. 근데 당시 탐험대 수수료의 2배 정도 되는 높은 요율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포르투갈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미 우리는 일로 돌아가는 기술을 어느 정도 확보했는데 굳이 우리가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 수수료 많이 줘야 돼? 이런 계산을 했겠죠. 물론 제가 포르투갈 왕한테 확인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콜럼버스가 시쳇말로 까요. 포르투갈 안 되니까 스페인으로 또로록 가요. 스페인이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받습니다. 그래서 콜럼버스가 이 대서양 바다를 쫄쫄쫄쫄 건너가죠. 가서 도착한 대륙은 어디다? 아메리카죠.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이 콜럼버스는 여기가 인도인 줄 알았죠. 후추 많이 나올 줄 알았겠지. 근데 중간에 이렇게 아메리카 대륙이 가로막고 있는 건 몰랐던 거죠. 콜럼버스 입장에서는 당시에 자기도 여기 가기만 하면 대박 난다 해놓은 말이 있는데 생각보다 금이 많이 안 나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 더 박박 그래서 나중에는 막 손목도 자르고 다 죽여. 사냥개 풀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 거죠. 당시 해양의 힘은 포르투갈이 강했는데 너 뭐냐? 아니 자식들이 그냥 어쩌다가 그냥 하나 터져가지고 대박 난 거 아니야. 서로 막 너 이거 가만 두네 마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막 형님 참아요 이러니까 막 이러면서 막 지금 막 난리가 난 거야. 이러고 막 정말 싸움 직전까지 가가지고 너 진짜 한 대 콱 팬다 막 이러면서 가. 근데 전쟁을 서로 피합니다. 조왕님이 딱 보고는 자식들이 이거 싸우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중재안을 내놓는데 그 중재안이 아주 상당합니다. 지구본에 자를 대고 선을 딱 그어요. 빡 반으로 자른 거예요. 오른쪽은 포르투갈이 가지고 왼쪽은 스페인이 가져. 이거를 토르데시아스 조약이라고 합니다. 지금 브라질은 포르투갈어 쓰고 남미의 다른 나라들은 죄다 스페인어 쓰는 이유가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지난 시간에 현실주의 얘기했잖아요. 세렝게 그냥 약하면 먹히는 그런 관계였잖아요. 근데 자유주의는 거기에 반대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유주의는 정원이다. 정원은 가꿔줘야 정원입니다. 그 가꿔주는 것, 그게 바로 법과 제도인 거죠. 국가들끼리 적절한 법과 제도만 있다면 서로 협력해서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을 말합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얘기로 돌아와서 스페인과 포르투갈 서로 지금 막 땅 따먹기 하다가 막 으르랑 막 갔잖아. 이들의 전쟁을 피하게 해줬던 게 바로 종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국가보다 상위의 존재가 있었다는 거죠. 이와 유사한 생각을 했던 철학자가 있어요. 바로 칸트. 영원한 평화를 얻으려면 뭘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칸트가 3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첫째, 왕이 지배해서는 안 된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국민이 지배하는 국가가 되면 국민들은 전쟁하고 싶어요. 실제로 지금 러시아가 전쟁 일으킨 것도 푸틴 하면 좋니 막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칸트가 얘기했던 거와 닿는 부분이 있는 거죠. 둘째, 국가 위의 상위의 존재. 아까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교황이라는 존재가 있었지만 지금은 유엔이라는 국제기구, 또 무역 분쟁 심하니까 WTO라는 세계 무역기구, 국제회사기구. 옛날 같으면 주먹 다짐 할 것들이 대화로 풀리는 것들이 많아진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기구를 유지하는 데는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즉 유엔조차도 5개의 강대국, 일부의 강대국이 또 좌지우지하는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좀 자유주의의 한계로도 지목이 되고 현실주의자들은 이 점을 또 비판하고 있습니다. Nell'attuale guerra in Ucraina assistiamo all'impotenza dell'Organizzazione delle Nazioni Unite. 세 번째, 국가들 간의 자유로운 교류와 이동이 자유로워지면 평화가 올 거다 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개성공단 햇볕 정책 같은 경우에도 북한과의 경제 교류 또 이동을 좀 더
조금이나마 자유롭게 하고 이런 노력들이 결국은 평화를 가져다 줄 거다. 이 칸트가 시킨 대로 한 거거든요. 하지만 유럽연합이라고 해서 이동도 자유로워. 심지어 돈도 아예 합쳐버렸어. 그래서 유럽 내에선 전쟁이 난다 안 난다 지금? 안 나고 있죠. 근데 그걸 지금 누가 깨려고 해. 푸틴이 깨려고 하니까 유럽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힘을 합쳐서 대응하죠. 대표적으로 나토가 그렇고요. 나토의 회원국 하나가 공격을 당하면 다 같이 공동 개입하도록 자동 참전 조항이 있죠. 이렇게 누군가의 침략을 받았을 때 서로 힘을 합쳐서 대항하기로 약속한 것, 이게 바로 집단 안보 체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미국에 편지 보내면 그냥 알아서 도착하고 이런 것도,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물건 들여고 하는 것들도 협력의 결과물이지, 대표적으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물건 제대로 안 판다 하니까 막 뒤엉키고 지금 막 난리가 나고 있듯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협력은 어떻게 보면 더 많다고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함께 보긴 해야 된다. 아마 자유주의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자유주의든 현실주의든 뭐가 맞다 틀리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요. 그럼 자유주의의 렌즈를 끼고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도 제도가 부실해서 러시아의 일탈을 막지 못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현실주의 렌즈를 싹 끼고 보면 이거 러시아를 찍어 누를 힘이 부족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할 거예요? 야, 자유주의가 뭐야? 이러면 야, 정글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잘만 가꾸면 정원도 만들 수 있는 거야. 칸트가 이 얘기 옛날에 했어. 이러면서 한마디 해주면 야, 칸트가 그런 얘기 했어? 더 말 안 해. 안 해. 딩딩대학 봐 임마. 이렇게 하면 되겠지.